게이 PC방의 퀴어 연작 퀴어가 퀴어에게는 비욘디 무지개 재단과 이반시티 퀴어 문화 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 PC방 12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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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오늘 다시 퀴어가 퀴어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네. 잘들 계셨나요? 네, 잘 있었어요. 우리 삼식이 형이 저에게 전해주실 뉴스가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번에 게스트로 나오셨던 포지님 기억하시죠? 네, 그분이 그때 방송에서 예고하셨던 대로 네. 커밍아웃을 부모님한테 어. 커밍아웃을 진행하셨대요. 진행했다고 게 되게 웃기네. 아무튼 말씀을 드렸대요.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런 걱정과 달리 네. 비교적 무탈하게 비교적 못하게. 네, 음. 잘 받아주셨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근데 어머니가 조금 괜찮았다가 네. 좀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으셨다 이렇게 어. 그 왔다 갔다 하시는 시기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아버지가 엄청 의연하게 잘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다음날 장문의 카톡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셔가지고 아, 정말요? 지하철에서 그 카톡을 받고서 막 오열했다고 호지님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저도 모르겠고 네네네. 아무튼 아버지가 잘 이렇게 받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잘 됐죠. 네. 저도 나중에 아버지께 커밍아웃 하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인데. 네, 어머니한테만 하셨다 했죠. 네, 맞아요. 좀 의연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참 음. 쉽지 않네요, 진짜. 그래서 포지님이 저한테 울면서 전화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지금은 미국으로 다행이네. 잘 돌아가셨나요? 네, 미국에 잘 가셨어요. 다행입니다. 네, 기회 되면 다음 방송에도 또 한번 보실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전화 연결 같은 거 뭐 시간대 맞으면 한번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전화 연결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녹음 음원 보내달라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네. 이렇게 방송에 인사, 같이 네네. 껴도 인사 되고요. 한번, 네. 그런 거는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니까. 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게스트 한 분이 또 나오셨어요. 네. 네. 근데 저번에 우리가 그 소개하기를 데미보이라고 맞아요. 그렇게 그때 소개를 해드렸죠.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었죠. 제가 네, 잘못 네. 알고 있는 네, 거였어요. 네. 지금 씨가 잘못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술자리에서 이제 소개를 들은 거를 제가 그거를 기억을 잘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술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 게스트분의 인사말을 듣고 자기 소개 직접 들으면서 네.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만나볼까요, 그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스타트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올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프로그래머세요. 네. 네, 저도.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안 그래도 한나 씨가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 프로그래머의 계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좁아가지고 알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었나요? 아닌가요?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계열이 같으면 개발하는 쪽이 같으면은 알 수도 있고 어디 컨퍼런스에서 만난다든가. 그래요? 근데 뭐 안다고 제가 대전 산다고 대전 사람 다른 거 아니지?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알 일반화를 수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알 수, 그냥 바닥이 좁다 정도죠. 네. 바닥이 좁다. 네. 걔도 개인데 너 개이면 몰라? 막 이런 느낌이 약간 그런 거죠. 그러게요. 그런 제가 느낌이었네요. 잘못했네요. 네. 제가 아까 살짝 여쭤봤는데 어떤 분야신지 네. 근데 한나님하고는 다른 분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자, 그럼 원래님 혹시 어떤 단어들로 스스로를 정체화하고 계신지 좀 여쭤도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은 크게는 트랜스젠더고요. 네. 트랜스젠더 그 중에 이제 안드로진이라고 하는 네.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여성애자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 단어 중에서 이제 안드로진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다라고 생각하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네. 혹시 그 단어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드로진은 네. 남성과 여성이 반씩 혹은 반에 가까운 비율로 섞여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하면은
육체는 남성인데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든가 혹은 그 반대던가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는 인터섹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전에 듣기로 젠더 플루이드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플루이드 분들은 그게 항상 일정하지 않고 이제 어떤 날에는 이제 남성에 가깝게 어떤 날은 여성에 가깝게 그래서 나 어제 되게 머리를 샤방샤방하게 하고 갔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나 오늘 머리 왜 이래? 뭐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없고 그냥 일관되게 항상 섞여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을 항상 받으시는 일정한 느낌으로 네,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네. 예전에 처음 뵀었을 때 그때 술자리에서 뵀었긴 했었지만 그때 정말 손톱 색깔이 너무 예뻐서 그때 말씀을 이제 나누다가 어떤 분은 제가 그때 사실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제가 형이라고 사실 부르긴 하는데 그때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누나라고 불러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누가 지금 씨가 하셨다고요? 네, 제가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뭐 물론 이따가 사전 질문지에도 제가 뭐 말씀드려서 이따 다시 질문은 드리겠지만 그래서 늘 우리 올레님의 정체화하는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제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했던 얘기랑 헷갈려서 이제 데미보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올레님.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술이 들어가면 그렇죠. 원래 없던 기억도 생기고 있던 기억도 없어지고 그런 거죠. 네. 그 아까 그러면은 데미젠더 내부에 이제 데미보이라고 착각을 하셨다 그랬었죠. 네. 그래서 데미보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데미보이는 이제 부분적으로만 내가 이제 남성이라고 이제 정체화를 하시는 분들을 말씀을 하세요. 이제 동시에 이제 여성과 남성 이제 동시에 정체화를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실제 그런 이제 육체 불쾌감 같은 거를 느껴서 정체화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상대 젠더나 다른 젠더로 네.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완전히 그냥 남성으로 정체화하지 않는 정도로 그 자기 자신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 간단히 될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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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젠더 플루이드를 이제 함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젠더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논바이너리 정체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 남성 여성이 국한되지 않는 모든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조합하는 형태라든지 혹은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막 시간에 따라서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할 거야, 뭐 오늘은 뭘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자기 정체를 이제 유동적으로 정체화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젠더 플루이드로 네. 잠깐만 말씀하신 거에서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뭘 할 거야라는 것이 네. 나는 오늘 남성으로 지낼 거야라는 게 아닌 거죠. 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내가 그 순간순간 느끼는 그 젠더가 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하는 것인 네. 거고요. 네. 아까 개인이 말씀하신 거는 네. 어떤 젠더 표현, 저번에 그쵸. 말씀드렸던 젠더 수행이나 젠더 표현을 연관이 이제 되는 거죠. 네. 조금 더 유동적으로 스스로 결정한다. 약간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처한 상황 같은 거에 네.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고 정체하신 분들 되게 말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간단하게 지나가듯이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요. 네. 그 트랜스젠더 중에서 안드로진이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를 놓고 그 정의를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저희 중에서 또 지금 씨가 또 약간 더 헷갈리셨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왜 안드로진인데 트랜스젠더라고 하셨을까? 약간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MTF 혹은 FTM 그러니까 남성, 여성 젠더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통 많이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시스젠더가 아니면 전부 다 트랜스젠더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시스젠더가 아니면 트랜스젠더고요. 네. 그죠? 시스가 아닌 사람을 트랜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트랜스가 좀 더 큰 범위인 거고요. 네, 그것이 꼭 남성, 여성 간의 변화가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젠더들을 다 네.
포함해서 트랜스젠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인 거죠. 그죠? 네. 정확히는 자기가 남자로 태어나서 남성 정체성을 갖고 있거나 여자로 태어나서 여성 정체성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만약에 인터섹스로 태어났으면 저는 시스젠더였겠죠. 아. 인터섹스란 한국어로는 간성이라고 하며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불완전 혹은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것, 즉 양성의 신체적 특징을 완전 혹은 불완전하게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외부 생식기 형태만으로는 성별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외부 생식기뿐 아니라 내부 생식기인 난소와 정소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섹스가 신체적인 특징으로 정의되는 것은 유전자의 성염색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다음 질문은요. 혹시 스스로를 네. PC하다고 생각하시는지가 바로 질문인데요. 공식 질문이죠. 저희 공식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점수를 매겼었는데요. 점수를 매기니까 자꾸 40점에서 60점 사이만 나와서 그래서 그냥 스스로를 혹시 PC하다고 생각하시는지로 제가 질문지에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아, 저는 게이 PC방에 온 언PC한 사람이겠군요. 그러면. 그런가요? 네, 저는 그다지 PC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네. 어떤 점에서? 일단 PC하다는 게 이제 표현을 네. 이제 상대방이 이제 거슬리지 않게 이제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순화를 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자는 건데 네. 이게 사람이 단어 하나하나에 모든 뉘앙스를 실어 담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단어 하나 바꿨다고 이게 내가 배려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만 순화하는 게 아니라 본성이 순화되지 않을 거면 차라리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더 대처하기에 더 좋지 않나. 네, 그래서 흔히들 이제 편견이라고 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도저히 속내를 알 수 없다고. 근데 옆에 이런 사람들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사실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 사람이 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럴 바에야 그냥 얘는 애초에 이런 사람이고 이 친구는 또 이런 사람이고 하는 거를 그냥 가감없이 보여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혹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 올레님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이미 올레님은 틀렸구나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런 그쵸? 건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느니 그냥 일관되게 오히려 대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네. 표리부동하지 않은 인간형 뭐 이런 그죠. 느낌일까요? 네. 고민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아예 이제 언PC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이제 애초에 언어가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그런 비하나 경멸 이런 걸 하고자 태어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네. 네, 뭐 여기 삐 처리 되겠지만 네, 그런 것들 여러분이 제가 삐 했을 때 생각하신 그것들 이제 네, 그런 것들은 저도 싫어해요. 이제 바르고 고운 말을 쓰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바르고 고운 말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올레님 말씀은 말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PC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죠. 네.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이 이제 거기에 더해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이 질문도 참 질문이 조금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러게요. 그죠? 다른 거를 좀 개발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 질문은 좀 고민을 해봅시다. 네. 안 그래도 예전부터 점수를 저희가 매겼었거든요. 혹시 스스로에게 PC하면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라 그래놓고 그렇게 주신 이유는요? 라고 물어봤는데 약간 그것도 별로인 것 같아서 사실 매우 별로예요. 질문들이 참 우리가 왜 이런 질문을 만들었을까요? 우리조라고 만든 질문일까요? 참 언PC한 우리들 어느 측면에서는 또 언PC한 질문들이 같아요. 죄송해요. 이런 거 여쭤봐서.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후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체화 과정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 정체성으로 언제 스스로를 정체화하셨나요? 어떤 계기로? 안드로진이라는 이 단어로 정체화를 한 거는 굉장히 늦었어요. 28쯤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난 분명히 이상한데 네. 이게 이상하긴 한데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는 그 애매한 이상함 있잖아요. 이게 되게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네.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글씨는 왼손으로 쓰고 밥은 오른손으로 먹어요. 그럼 이 사람은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오른손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왼손을 다 쓰는 것도 아닌데 그럼 나는 양손잡이인가? 양손잡이라는 이 말이 있으면은 네. 나는 양손잡이구나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네. 세상에 남자 여자 말고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를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나는 남자라고 하기는 뭔가 좀 남다르고 네. 그렇다고 여자는 아닌데 네. 네. 그럼 난 뭐지? 라는 이런 고민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사실 했었죠. 혹시 그런 고민을 하시게 된 어떤 구체적인 에피소드나 상황이 있으신가요? 뭐 중고등학교 때라든지. 네, 뭐 더 어릴 적도 네. 괜찮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살면은 네. 20살 이전에 사실 자기 주체적으로 뭔가 하기 힘들어요. 그건 제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각을 하는 게 네. 사실 젊을 때는 쉽지 않죠. 더더욱 이렇게 많이 알려진 네. 게이, 레즈비언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더더욱 이제 아는 게 없고 그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네, 보이니까 알려지지도 않고.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더욱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학부를 입학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억누르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아예 이 고민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발현이 안 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제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고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그 틀을 따르면서 보통 자라오니까요. 내 의지로 이제 내 생활을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 취향도 알게 되고 자기가 어떤 거에 눈길이 가는지 그리고 되게 자유롭잖아요. 대학생은 네. 시간도 많고 이제 그러면은 되게 많은 경험해보고 나는 이 친구들이랑은 다르구나. 네. 뭐 그런 걸 알게 될 때가 있죠. 그러면 21살 때 어떤 계기가 혹시 있었는지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21살에 이제 부모님 곁을 떠서 네. 네. 이제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오니까 이제 부모님이 사준 신발, 옷 일단 이런 거를 벗어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렇죠. 제 스스로 옷을 사고 신발도 사 신고 뭐 그런 걸 해야 되죠. 일단 외적인 것만 그렇게 생각을 하자면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옷을 사러 가요. 근데 제 눈에 예뻐 보이는 거는 다 여성복 매장이에요. 그렇다고 치마가 막 눈에 들어오는 건 또 아닌데 그 똑같은 티인데도 제가 마음에 드는 것들은 참 이상하게 다 그런 데 있고 바지도 제가 보기에 예뻐 보이는 바지들은 다 여성복 매장에 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걸 입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다 하는 느낌? 근데 그때는 이상한 줄도 몰라서 그냥 네. 사서 입었어요. 사서 입고 네. 가방도 뭐 사서 메고 그랬는데 이제 옆에 사람들이 그거 어디서 샀냐 뭐 여자친구가 사줬냐 여자친구 있지도 않은 여자친구한테 네,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 샀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는가. 네, 그런 게 조금 남다르죠.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안드로진이라는 개념을 저만 자꾸 질문하나요? 죄송해요. 아니요. 안드로진이라는 개념을 알게 된 그런 계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되게 에피소드가 좀 남다른데 네.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후배 하나가 바이섹슈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되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네. 카페 알바를 하고 있대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어여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여쁘다라는 표현을 썼지? 얘는 이제 여자인데 지정상별 여성. 네. 여자인데 왜 어여쁘다라고 했지? 거기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물어봤어요. 네. 얼마나 꽃미남이길래 어여쁘다 정도로 표현이 나오느냐.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제 물어봤어요. 네. 근데 거기서 그 친구가 답을 사실 되게 얼버무리긴 했는데 그게 막 뭐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집에 걸어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좋아하는 사람이 남자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근데 너무 이제 그 편견은 사로잡히고 당연히 남자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구나.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글을 썼어요. 글을. 네, 사과의 글을 써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네. 나는 너가 이제 남자를 좋아하든 사실 여자를 좋아하든 상관없다. 너가 좋으면 그만이지. 어. 근데 이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그렇게 당연히 남자겠거니라고 생각한 것 네네네. 같다.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내가 되게 잘못했고 그 부분이 이제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지만 네. 마음에 들면은 네. 꼭 한번 대시를 해보도록 잘 되기를 바래. 아, 잘 이런 되기를. 느낌을 네. 빡빡 네네. 심어가지고 네, 네. 그렇게 글을 써줬어요. 음.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나는 사실 바이섹슈얼인데 그렇게 됐고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제 저는 이제 실수로 이제 알게 된 거지만 네. 이 친구도 사실 어여쁘다라는 표현을 어디서 흘렸으면 이제 아. 다른 사람들도 저같이 알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네.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은 안 괜찮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혹시나 모르니까 조심은 해야겠지 않느냐. 친구들이야 괜찮겠지만 특히 부모님한테 실수로 이제 얘기가 나가면은 네. 그 전에 그래서 부모님 종교를 물어봤었어요. 아, 부모님 종교를. 독실하신 분들은 이런 거를 그렇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니까 그렇죠. 더더욱 이제 부모님이 독실하시면 더더욱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을 하면서 되게 좀 짠했죠. 사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내가 남자를 좋아하면 어떻고 여자를 좋아하면 어때서 이걸 조심씩이나 해야 되는가. 그렇죠. 맞아요. 그러고 이제 안드로진에 대해서 알게 되신 계기가 그럼 그죠. 이게 이 얘기가 샜군요. 이렇게 이제 아닙니다. 이 후배한테 실수를 해놓으니까 이제 사과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겠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때는 이제 레즈비언인지 바이섹슈얼인지는 모르지만 네. 뭐 일단은 관심 있는 그 분이 여자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좀 이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요즘 인터넷은. 그래서 그거 보다가 사실 이게 사람이란 게 딱 내가 보고자 하는 그것만 딱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곁다리로 그쵸. 하나씩 눌러보다 그래서 하나씩 눌러보다 보니까 이거 난데?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길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옆에 가게 쳐다봤는데 되게 마음에 드는 옷 입는 뭔가 나한테 딱 맞을 것 같은 딱 맞을 것 옷을 같아. 발견한- 저거 진짜 내 것 같다. 아. 같이 사야 비유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거 그러게요. 사야 될 것 같다. 저거 사면은 막 네.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 것 네네. 같다. 약간 그런 약간 그런 기분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혹시나 다른 사람은 없을까? 네. 해서 동아리도 들어보고 네. 다른 이제 커뮤니티도 찾아보고 네. 네,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나는 이제 지금은 이 단어가 나를 제일 잘 설명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네.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재정 치환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불나방 같이 달려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드로진이 제일 나를 잘 설명하는 단어구나 해서 네, 여기에 이제 정착을 했죠. 지금은. 이런 분들 정체화하신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네.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게이라는 말을 몰랐고 내가 남자한테 끌리는구나 하는 것만 알았지만 그거를 게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어디서 들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나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지난번에 나오셨던 한월님도 FTM이라는 말을 FTM 그래서.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모르시다가 어떤 네. 커뮤니티에서 누가 말해줘서 아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참 우리가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는 이러이러한 젠더 정체성, 뭐 성 정체성, 성 지향성 이런 것들이 다 있다. 네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교육을 받았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헤매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까워요, 뭔가.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 바이너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만 그냥 흘려줘도 그런 맞아요. 걸 찾아볼 텐데 요즘 애들은 또 이런 게 빠르잖아요. 또 맞아요, 인터넷 맞아요. 사용하는 게. 그리고 또 그런 정체성과 지향성에 대해서 자각을 했을 때 정말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사회가 됐으면 더 좋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그런 그래서- 사회가 되면은 교육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에휴, 뭐 애초에 성지향성하고 성정체성도 구분 못해갖고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뭐. 이건 딴 얘기니까. 네. 제가 사실 아까 우리 올레님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 가슴이 아팠던 건 맨 처음 표현이었어요. 이상하다. 나는 이상한데 라는 표현에서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인데 제가 너무 막 확대 해석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이상하다는 걸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데요. 아, 네네네. 네. 특별하다라는 표현의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제 보편적이지 않다 정도면 보편적이지 않다. 될 것 같아요. 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친구 중에 네. 발가락이 6개인 친구가 있었어요. 아 정말요? 다치증. 근데 네. 발가락이 6개라고 해서 생활에 무리가 있진 않잖아요. 네네. 네. 네. 이게 제가 본 바로는 이제 발가락이 6개라고 해도 신발이 안 들어가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이제 맞아요. 양말 신을 때 조금 이제 거슬리는 건 거슬린다. 있겠죠. 네, 그런 네네. 건 있는데 그 뭐 6개짜리 양말은 사실 발가락 양말이 아니고서는 상관이 없고 그렇죠. 그냥 일반 통양말은 그게 이제 또 발가락이 6개라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별로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남들과는 다르니까 이제 눈길이 가는 건 사실이고 네. 그 정도죠. 그걸 가지고 제 주변에 진짜 친구들이 좋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놀리는 사람은 사실 없었어요. 그 친구는 뭐 슬리퍼도 잘 신고 다니고 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것과는 다르고 지금은 어쨌든 올레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생활을 잘 영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죠. 알겠습니다. 아, 저 여기 답변 주신 거 중에 네.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신체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으셨다고 적어주셨는데 혹시 네, 어떤 맞아요. 내용인지? 저 목소리 지금 톤이 되게 높죠. 네네. 네. 그래서 제 티켓을 끊으면요, 이제 확인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네. 네. 이제 어떤 본인 티켓이요? 확인, 그러니까 아. 콘서트 같은 콘서트 거는 티켓. 네. 콘서트 본인 확인 티켓이요. 본인 확인 하잖아요. 네. 네. 본인 확인 하는데, 그러니까 콘서트에는 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 사실 등록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이제 전화 상담원 분이 본인 확인차 연락 드렸습니다. 누구누구 씨 본인 맞으신가요? 네. 티켓에는 남자분이라 돼 있는데 진짜 본인 맞으세요? 하는 일단 이거 되게 많이 들어요. 이게 처음에는 그래 전화니까 얼굴이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택시를 타도 똑같은 일이 생기고. 아, 정말요? 네. 택시에서 뭘 물어봐요? 들어보셨겠죠? 이제 택시를 타면은 택시 기사가 남자 대하는 거랑 여자 대하는 게 다르다고. 다르죠. 많이 다르죠. 다르죠. 네,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런 거를 이제 겪는 거죠. 아, 여자를 통상적으로 여자한테 막 함부로 대하는 그런 거를. 뭐 그런 적도 있고 네. 되게 이제 택시 기사님들은 되게 말이 많으신 분들이 그 승객분들이랑 되게 얘기를 잘 주고받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저는 그런 걸 피하지 않아서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저는 공대 나왔는데 저는 공대 나왔어요 하면은 여자분이 공대 다니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죠? 네 당황스럽지만 처음엔 좀 당황했는데 이게 자주 겪다 보니까 그죠? 네 맞아요 하고 그냥 이제는 그냥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참 그죠. 제가 뭔가를 한 게 아닌데 네. 되게 이제 제가 남자인지 여잔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굳이. 그러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대놓고요. 대놓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대놓고. 네. 참.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작년 연말에 네. 생애 처음으로 사주를 보러 갔어요. 사주를. 사주요. 저 그거 안 믿거든요. 네. 네, 안 믿는데 재미로. 네, 이게 이제 30인데 작년 네. 이제 보통 29 싱숭생숭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마음이 보는지 이제 옆에 친구가 가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네. 갔는데 네. 그 사주 보시는 분은 학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학생은 앞으로 한 3년 정도 남자 운이 없을 것 같다. 네, 그죠. 저 남자 운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 같아요. 없어도 근데 괜찮아요. 그러고 왔어요. 사실 거기다가 대고 그걸 하고 싶었어요. 저 사실 남잔데요 하고 민증 딱 보여주고 복비를 안 내고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하겠느냐. 그냥 내 믿음을 다시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생각하고 왔어요. 저는. 그냥 그런 건데 묻지도 않고 그냥 여성 사주를 봐버린 거네요. 그냥 그 사주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날짜 시간이라도 남자 사주 여자 사주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주가 굉장히 성차별적이거든요. 그것도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점쟁이
점술가, 네. 점성술사 분들은 사람 보는 눈이 역- 좋잖아요. 역술인 그러니까 분들. 역술인? 네. 네, 역술인 그런 정도? 분들은 이제 관찰력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학생은 남자 운이 없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성애자인데. 여성애자니까. 그죠? 여성애들은 둘째치고 네. 제가 별 뭐 의도를 띠고 뭘 하는 것도 아닌데 되게 이제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약간 그 느낌이 그런 건가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그렇죠. 판단을 거죠. 해버리는 거죠. 음. 네.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은 여자야라고 알고 있어도 남자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혹은 그 네, 반대도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네. 이게 내 느낌이랑 지식이랑 반대로 떨어질 때가 있는데, 네. 근데 이 점성술사 분들은 네. 되게 역술가. 역술인, 네. 역술인 좋아요. 역술인 분들은 그걸 되게 그 사람 관찰하는 게 직업인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나랑 이 다른 사람들은 남녀를 보는 기준이 다른 건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었어요. 택시기사, 상담원,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사귄 애인이 있었는데 네. 이제 네. 여자인데 저보다 어렸어요. 편지에 왜 좋았냐라는 그런 거에 대한 답변으로 네. 언니 같아서 좋았다. 아. 라는 그거를 글로 써서 네. 이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편지 일부분에 이제 그런 게 들어 있었는데 언니 같아서 좋았다. 그냥 친근함의 표현인지 아니면은 뭔가 이 느낌이 다른 건지 진짜 다른 사람들이랑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저는 이제 그런 취급을 받는 거죠. 되게 중성적인 느낌. 네. 이제 남들한테 그런 걸 주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저는 되게 흔히들 얘기하는 패싱이 제 의지대로 되는 거죠. 이제 남자 여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패싱은 아니지만 사실 네. 제 정체성이 어느 정도는 남들한테 네. 다가가고 있는구나.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내가 패싱하는 그게 네. 의도하는 대로 패싱이 되는. 내가 남자인 척을 하려고 한다. 네. 여자인 척을 하려고 한다. 이래서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네. 보통의 이제 헤테로 분들은 그게 네. 헤테로라고 해야 되나? 시스젠더 분들이라고 해야겠죠. 네. 시스젠더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잖아요. 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자기 성별대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약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시스젠더에 가깝게 제 의지랑 상관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패싱이 되는구나 그런 기분이 들 그런 때가 있어요. 의미에서. 안 그래도 제가 여기서 또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예전에 술자리에서 그럼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제가 전지 저랑 같은 테이블에 앉으셨었는데 그때 그런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올레님이 답해 주셨던 게 나는 형이건 누나건 어떤 호칭이건 상관이 없다. 라고 네. 그렇게 대답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굉장히 저의 인상에 깊게 박혀 있었어가지고 요번 우리 방송 시작하면서 꼭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형, 누나, 언니, 오빠는 사실 자기 손 윗사람 그렇게 나이가 차이가 많지 않은 손 윗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네. 이게 사실 듣는 사람의 의지는 전혀 반영이 안 돼요. 형은 부르는 사람이 자기를 남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부르고 있는 사람도 남자라고 생각하니까 형인 거죠. 그렇죠. 이제 누나면은 나는 남잔데 이제 상대방은 여자다. 여기에 제가 뭐 어떤 주장을 하거나 의도를 개입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오로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만 담겨 있어요. 네, 그렇네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형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자기 자신은 이제 자기가 정한 거니까 확고할 테고 네. 나한테 형의 이미지를 기대하거나 네. 형의 이미지를 나한테서 봤으니까겠죠. 근데 뭐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를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은 저한테서 이제 여자의 이미지를 본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너가 나한테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린 거지. 내가 뭐 너한테 이렇게 불러야 돼 하고 강요를 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제가 시스젠더 이제 남성 시스젠더 여성이었으면 이제 한쪽을 못 부르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니까 너가 뭘 부르든 상관없고 그리고 너가 부르는 그 모습을 나한테 보게 될 거라고. 네,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게 있는데 그러면은 형이나 언니, 오빠 이런 거는 누가 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는 상대방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반대로 네. 그 올레님이 다른 사람들을 나이 많은 사람들을 부를 때 네. 어떤 때는 뭐 형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오빠라고 했다가 같은 사람을 부를 때 네. 뭐 그러시는 경우도 있으셨나요? 아니면은 제가 언니라고 부르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네. 네. 뭐 그런 거 있는데 어른들에 대해서는 사실 관습을 따르는 편이죠. 이제 사회의 룰을 내가 아. 만들지 않았지만 따라야 하는 룰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지정 성별에 맞춰서 그냥 네. 부르시는 그것도 좀 바뀌면 좋지 않을까. 사실 그쵸. 이렇게 부르는 사람의 성별까지 따져가지고 호칭어가 딱 정해진 게 그런 언어가 몇 없죠. 그렇죠. 일본어도 그래요? 정도? 일본어도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일본어도 근데 부르는 사람의 성별이 상관없는 것 같아. 단어예요. 상대방의 성별에 따라서만 결정되지. 그렇지 않나요? 아 그렇네요. 그쵸. 그렇네. 내 성별에 따라서 그냥 내가 부르고 뭐 하는 그게 아니 다른 거 그러니까 말고는 나의 성별은 아무 상관없고 상대를 부르는 상대가 호칭에. 상대방의 남자냐 성별에 여자냐만 따라서. 맞아요. 따라서 일본어도 그래요. 갈려. 일본어도. 그렇네. 이거 그러네. 이거 들으면서 되게 이상한 되게 특이한 시스템이에요. 한국어의 호칭어가. 그네요. 외국인들이 헷갈려 할 만하네. 중국어에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중국어도 일본어랑 같아요. 그냥 상대방의 성별만 중요해요. 지혜지혜라고 부르면 언니, 누나 이렇게 같이 쓰지 않나요? 네, 언니, 보통? 누나. 아 네. 그렇구나. 네. 제제 메이메이. 네. 네. 메이메이, 아, 지혜지혜. 그렇구나. 네. 그렇게 쓰잖아요. 아 그렇네. 네. 아 그렇네요. 한국어가 진짜 그런 게 있네요. 한국어가 트랜스젠더 퀴어 분들한테 더 유독 불친절한 언어네요. 네. 그죠? 네. 어디서 봤는데 안드로진으로 정체하시는 분들은 그런 호칭들을 또 되게 싫어한다고 설명을 받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별이 호칭. 개입된 호칭들, 그러니까 형, 누나, 뭐 언니 이런 거를.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상대방이 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나를 그대로 봐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근데 너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음. 모습 중에 너가 생각한 모습을 보게 될 거다. 이미 약간 결정된.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거기에 대한 반감은 딱히 없어서 이게 다행인 건지 이상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 와중에 또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어쨌든 그게 저는 참 그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네.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10몇 년, 20몇 년 동안 살아온 지정성별에 근거한 모든 관습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한순간에 떨쳐내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꼭 그 관습에 반하는 호칭을 불러달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굳이 그렇게 불편한 점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렇군요. 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이네요. 네. 네. 저 지금 굉장히 신선한 충격. 신선한 충격을 좀 저도요. 받았네요. 그러니까요. 뭐 시스터에 그런 말이 있겠어요. 브라더에 그런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어 참- 거긴 손이 손아래도 사실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그렇죠. 않잖아요. 단어 맞아요. 자체로도. 맞아요. 네. 어마무시하네요. 우리나라 호칭부터 이렇게 약간 나이 나이와 성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단하네. 그렇죠. 목소리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는 뭐 좀 다른 거라고 하면은 지금은 수염이 어느 정도 자라는데 수염이 자라기 시작한 것도 얼마 사실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는 가슴에 멍울이 잡히는 일이 잘 없다고 그래요. 잡혀도 막 이틀 3일 정도? 사춘기 때요? 네. 그 이제 사춘기 2차 때. 성징이 시작할 때 맞아, 저도 그런 게 있었던 없다고 것 하는데 같은데. 저는 이것 때문에 학교를 못 갈 만큼 아팠거든요. 아 정말요? 네. 학교를 못 갈 만큼 아프고 이게 올라왔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부풀었다가 가라앉는 그런 거를 한 일주일 10일 네. 정도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나 진짜 뭔가 문제가 있나 했는데 그때는 뭐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으니까 네, 그냥 묻어서 없어진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의심해볼 만한 게 하나 있었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 병원 신세를 되게 크게 졌대요. 아, 네. 저는 기억도 없는데 네. 그래가지고 완전 어릴 때구나. 네. 완전 어릴 때 100일도 안 됐을 때 어. 그래가지고 뭔가 수술 비슷한 기록이 있는데 안 알려줘요. 뭘 했는지를 안 알려줘요. 부모님이 안 부모님이.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세요? 이제 지금도 사실 정확하게는 몰라요.
부모님이 말을 안 해주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나는 뭔가 이제 이쪽 관련으로 수술을 받은 건가? 약간 의심이 되기도 하고. 아, 네. 병원도 안 알려주세요? 병원은 알려줬어요. 병원은 알려줬는데 병원 소아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병원이 찾아보니까 없어요. 아, 없어졌군요. 네. 그러니까 의심하시는 부분이 인터섹스랑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네, 의심하시는 그런 거를 건가요? 그러니까 의심의 소지가 있었죠. 아.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면은 아니겠거니 할 수 있는 건데 맞겠거니 아니겠거니 할 수 있는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월급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네. 유전자 검사였어요. 아, 이게 진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네네. 그런 건지 네. 아닌 건지.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받고 이제 확정을 받은 거죠. XY로. 그래서 확실하게 나는 트랜스젠더다. 인터섹스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거니까. 네. 트랜스젠더 확정을 받은 거죠. 첫 월급으로 그런 검사를 받으시기까지 정말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그러게요. 진짜로. 그죠. 이게 병원을 찾아가는 것부터 일이에요. 어느 병원이 이 유전자 검사를 해주는지 정말 알아보는 것도 그러네. 있는데 그러네요, 진짜. 이런 거 방송에 얘기해도 되는가? 이제 트랜스젠더 쪽에 유명한 산림의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 많이 가면은 들어봤어요. 네, 해주세요. 거기 원장님이 되게 퀴어 프렌들리 하시고 네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제가 작년 말에 갔는데 비용이 한 15만 원 정도 들어요. 아, 이제 그러셨구나.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가격이랑 그 병원으로. 위치를 참고하셔서 네. 네.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산림의원 저는 병원 관계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네. 좋은 건 같이 네. 알아야 되니까. 네, 많이 어. 널리 알려야죠. 네. 또 그런 그리고- 것들을 알아보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렇죠. 사회니까요. 그렇죠. 네. 정말 저희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주셔서 진짜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좀 되게 고민이 많으신 부분이셨을 텐데 이렇게 선뜻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네. 아 그런가요? 그럼요. 정말요.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요. 진짜로. 네. 그리고 저희가 검사를 안 한 거가 하나 더 있는데 네. 이게 XY 판정이 나도 수용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몬,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지만 이게 신체에서 수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드로겐 불감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증후군이 있어도 이제 신체가 여성적으로 이제 반응이 된다. 2차 성징이 이제 남성 쪽으로 안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사를 사실 다 받아봐야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 원장님의 소견을 듣고 이제 한쪽은 포기한 건, 네.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의사님의 권유로 안 받은 거죠. 네. 근데 두 가지 다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아 맞아. 보통의 성전환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 트랜지션이라고 네. 하죠. 네. 트랜지션에 관련된 거는 정신과 진단서가 필요해요. 근데 네네. 이 유전자 검사는 그거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꿀팁.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신과 가지 않고 그냥 바로 가셔도 됩니다. 수용체 이상까지도 확인이 되는군요, 요새는. 네. 어쨌든 그 검사를 받지 않으시고도 우리 올레님은 자기 자신 스스로에서 잘 받아들이고 행복하게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살아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참 모르는 부분들이 많네요. 맞아요. 네. 사실 서로 잘 몰라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말만 듣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겪으면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사실 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르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무리 게이 친구들을 봐도 이렇게 안 와닿거든요. 제가 신체적으로 굉장히 비슷한데도 뭔가 달라요. 그쵸. 네. 진짜 그렇겠네. 그죠? 오늘 방송이 약간 저희 퀴어가 퀴어에게 어떤 핵심들을 다 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제까지 퀴어라는 엄브렐라 속 안에서도 서로 통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담고 싶었는데 네. 그 지점을 정말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 같아서 네. 정말 좋습니다. 확실히 이런 사람도 있고 이분들은 또 이런 경험을 하셨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지금 저희도 몇 개 느꼈잖아요. 지금 얘기를 하면서. 네, 이런 얘기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른 질문으로 한번 다음 파트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커밍아웃 이야기입니다. 혹시 커밍아웃을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뭐 같은 퀴어에게라도 한 경험이 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커밍아웃을 이제 일반 분들에게는 한 적이 없어요. 아, 한 적이 없으세요? 없고 일반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커밍아웃을 하고 보니까 그분도 퀴어인 적이 한 번 아, 있었고 정말요? 어,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일반 분들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네. 네 그리고 이 성소수자 분들끼리 있을 때는 거의 항상 하게 돼요. 아무 말 안 하면 나는 게이거나 부치거나 레즈비언. 네. 네. 되게 웃긴 거죠, 사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겉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네. 이제 개개인의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 주자. 근데 여기 와서도 사실 취급은 똑같아요. 저 입장에서는 아무 말 안 하면 게이인 거죠. 디폴트 게이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다른 데 가면 디폴트로 이제 헤테로잖아요. 네. 시스젠더 헤테로섹슈얼. 그렇죠. 그걸 디폴트로 보는 것처럼 여기에 오면은 또 그 반대로 돼가지고 이제 디폴트가 디폴트가 게이. 게이인 거죠. 시스젠더 호모섹슈얼이 그렇죠. 디폴트가 네, 되어버리는. 디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이 동아리 들어갔을 때 네. 첫 질문을 받은 게 종로 나가세요. 아, 이쪽 동아리 말씀하신 거죠? 네 이쪽 동아리 네. 들어갔을 때 종로 나가세요. 저 게이 아니에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네 일단. 근데 참 신기하네요. 그 안드로진으로 정체화하시고 이제 또 패싱도 게이 혹은 레즈비언으로 되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어쨌든 의도하신 대로 패싱이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야 이것도 패싱 된다고 하면 조금 말이 이상한가? 어쨌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시지 않는다는 그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저의 정체성을 남들도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니까 네. 어느 정도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거죠, 사실. 그게 참 신기하네요. 다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게 그렇게 인식은 하지만 어쨌든 둘 다 아니니까. 예, 둘 다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사실. 둘 다 아니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사실 그 사람들은 네.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 확답을 줘라 음. 라는 뉘앙스예요. 맞아요. 그 중간에 있지 말고 음. 어느 쪽으로든 선을 그어라예요. 차라리. 네. 왜 그렇게 명확하게 나누는 걸 좋아할까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언어의 분절성은 참 여러모로 한계가 많은 것인데 그죠. 참 이름을 딱 붙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비슷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왜 다들 이거를 못 갈라서 안달인가? 못 갈라서 안달인가? 네. 일단 불편해요. 그 내 범주, 내가 생각하는 그 인식에 벗어난 개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그 생명체가 기본적으로 이걸 카테고리를 못 만들면은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버섯 같은 걸 예로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요렇게 생긴 버섯은 먹을 수 있어. 저렇게 생긴 버섯은 먹으면 안 돼.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먹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긴 애들 중에 먹어도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무릅쓰고 먹으면은 내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봐도 먹을 수 있게 생긴 것만 먹어도 되는데 굳이 저런 걸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실 이 모든 개개의 특성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생긴 거는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중에 어떤 특징을 가진 건 먹어도 된다. 이 조건이 계속 생기잖아요. 이걸 사람이 다 외우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범주를 나누고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이 아웃라이어들은 먹을 수 있더라도 그냥 못 먹는 그냥 못 먹는 취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저기 지금 이 스튜디오에 4명 있잖아요. 네. 저희 4명. 네. 저희 4명이 이 세상의 사람 전부면은 남자냐 여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 다 아니까. 얘가 남자의 특성을 가졌는지 보다 얘가 이름이 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이 더 많은 걸 알려줘요. 근데 세상 사람들 다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서 알 수 있는 정보보다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사실 더 많은 거죠.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그 이상 알고 싶지 않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 알고 싶지 않다. 네, 그 이제 남자냐 여자냐 이상으로 알게 되는 관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너가 남잔지 여잔지만 중요하지. 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이름을 가지고 네.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이름 정도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름에 그러니까 그 이름은 진짜 그냥 그 식별 번호일 뿐이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평소엔 뭘 하는지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싶지 않다 정도는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의 고유한 개인적인 특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의 어떤 카테고리의 일반적인 특징만을 가지고 이 사람을 판단하겠다. 그 이런-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맞으니까 내가 이거를 깨부셔가면서 이 사람을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면은 더 자세하게 들어오는 거고 아니면 그냥 너는 남자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어디 출신 무슨 학교 나왔고 하는 이런 걸로 그냥 범주화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네. 이 사람을 판단하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사람의 다른 특성을 네. 내가 역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지 잘 않아요. 네. 자기의 세계관을 깨부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되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고민을 엄청나게 하신 흔적이 느껴지네요. 네. 네. 이런 얘기들이 그냥 나올 맞아요. 비유들이 그럼요, 그냥 그럼요, 나오지 않는 그럼요. 거거든요. 네. 과연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사는 것들이 네. 어떤 의미인지 정말 많이 생각하신 것 같고 그걸 스스로 내재화한다는 게 정말 무슨 의미인지 너무 많이 생각하신 것 같고 근데 거기에서 정말 내가 적응하기 위한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한 흔적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오히려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패막 같은 느낌이랄까요. 네. 저는 관대합니다. 저는 관대해요. 이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네. 네. 인공지능 비슷한 건데 네. 네.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이제 컴퓨터랑 사람은 특성이 되게 달라요. 컴퓨터는 이제 목숨의 위협을 안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을 해요. 네. 얘는 예를 들어 볼까요? 왜 컴퓨터는 강아지 그림이랑 고양이 그림 못 맞춘다 그러잖아요. 네. 사람은 강아지처럼 생긴 고양이를 그냥 틀리고 말지 이걸 꼭 맞춰야 된다 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범주화가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비슷한 걸 주로 찾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슷한지를 찾아요. 비슷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아지의 이미지랑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얘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고민을 해요. 근데 컴퓨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일치하는지를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불일치하면은 포기하는 거예요. 얘가 강아지가 분명히 강아지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강아지의 데이터랑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틀리는 거죠. 대신에 한 번 틀리고 얘가 너 사실 틀렸어. 얘 강아지야 하면은 알려주면 그 강아지의 특성까지 오롯이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아웃라이어를 단 하나도 버리잖아요. 컴퓨터는 그런 거죠. 사람은 아웃라이어를 버려요.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연구를 하다 보면은 눈에 띄게 튀는 데이터들이 하나씩 있어요. 맞아요. 사람은 버리잖아요. 버려요. 컴퓨터는 안 버려요. 그걸. 네.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다 쌓이기 때문에 재밌네요. 나중에 되면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따져가면서 그 어떤 변화가 있어도 이제 적중률이 높아지는 거고 사람은 자기가 그어놓은 선이 있고 거기서 튀어나가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영상의학에서 보면은 이제 초음파 사진 갖고 병명 알아내는 거. 네. 네. 사람은 자기 선입견에 선이 있어서 그 선을 넘는 건 데이터를 버리고 잊어버리겠지만 컴퓨터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그게 조금이라도 가닥이 보이면은 언젠가 있었던 그걸 기억해가지고 쟤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사람보다 컴퓨터가 끝끝내는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머신러닝의 핵심인데 지금 정말 네. 모수 분석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 큰 수를 단 하나도 버리지 않겠다. 네. 튀는 데이터들만 따로 모아놔서 보면은 또 재밌어요. 그런 게 네, 이거를 컴퓨터가 갖고 가서 분석을 하는 것도 네네네. 보면 재밌어. 그런 게 있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듣다가 생각난 게 우리 어렸을 때 오리너구리를 배울 때 네, 오리너구리. 오리너구리는 포유류인데 알을 낳는다고 굉장히 그 오리너구리의 다른 특성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별로 그렇게 다루지 않고 오리너구리가 포유류인데 새처럼 부리가 있고 그리고 알을 낳아서 낳는다. 젖을 먹인다. 그 두 가지 특성이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얘는 엄청 특이한 동물이다. 막 포유류 분류지만 포유류의 특성과 다른 것이 막 있다는 걸 엄청 강조해서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그런 기억 없으세요? 오리너구리에 대해서 배울 때? 저만 그렇게 오리너구리를 그렇게 배운 적은 없고 저도 기억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책을 읽으면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오리너구리는 굉장히 특이한 애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특이한 취급을 받으면 빠지거나 아니면 시험에 나올 테니까 기억해 이런 식으로 되거나 맞아요. 그렇게 배웠겠죠. 그런 식으로. 특이하니까 기억해라. 그죠. 얘는 뭔가
뭔가 이상한 애야. 약간 그런 뉘앙스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거를 반영해서 그 같은 논리로 성소수자나 퀴어의 범주에 대해서 논의할 때 네. 그렇게 특이한 것이 특이하다라고 남을 것이냐 아니면 퀴어 엄브렐라 내부에 이것도 하나로서 또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하느냐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씁쓸하네요. 오늘 우리 네, 올레님 말씀 들으면서 아니 근데 되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네요. 그럼요. 네. 씁쓸한 느낌은 모든 편에서 있긴 했지만 네네 오늘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신 맞아요. 이야기들을 진짜 그런 것 풀어주셔가지고 되게 역설적이죠. 컴퓨터는 그러니까 그 기계는 개체를 버리지 않으니까 되게 인류애가 있다고 느껴져요. 맞아요. 그래. 오히려. 그래서 컴퓨터를 연구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데 하다 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의미를 붙이는 거죠. 사실 기계가 네.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아직은 그렇죠. 네네네. 생각이 있겠어요. 근데 되게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은 그 데이터 하나도 안 버리려고 하는 게 되게 포용 정신이 있어 보이고 이렇게 막 개똥처럼 생기는 거죠. 그걸 짠 디벨로퍼가 그런 것들을 안 버리게 만들어 놔야지 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부분에서 그 AI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이 좀 다르실 때가 많더라고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그러니까 메타적으로 생각하려는 더 넓게 생각을 더 해야. 강해. 그리고 흐름 하나하나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 그렇군요.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흘러왔네요. 커밍아웃에 대한 그러게요. 이야기에서. 커밍아웃 얘기하려고. 자 그럼 다시 커밍아웃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네, 돌아가죠. 올레님께서 지금까지 몇 번 커밍아웃 하시는 동안 좀 기분이 나빴던 지점이 있으셨나요? 기분이 나쁜 건 아닌데 네. 이게 제가 한 얘기랑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인식이랑 일치하는가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개념, 이 느낌 이거를 상대방도 똑같이 느끼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되게 이해하기 사실 어렵잖아요. 이게 맞아요. 말로 해도 모를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다르게 저처럼 살아봐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네. 그러니까 그래 하는데 되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기는 하는데 예의상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러려니 하는 약간 그런 반응.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MTF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요. 네, 그죠? 그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도 사실 소수지만 다른 지점이 있죠. 그쪽도 소수자긴 하지만 아무래도 가시화가 더 된 쪽이다 보니 그쪽으로 안드로진보다는 그쵸. 그죠? 사실 MTF나 혹은 이제 FTM 트랜스젠더 분들은 이렇게 안드로진처럼 그 논바이너리 젠더 퀴어가 아니라 그냥 바이너리 젠더 퀴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것만 사실 그 두 개가 좀 그게 많이 돼 있잖아요. 가시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나마. 네, 그나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못 하시겠죠. 상대방도 그렇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올레님이 이야기하시고 삼식이 형이 좀 얘기한 것처럼 자꾸 무언가 정의를 확실하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여기 아니면 여기 선택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사고에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런 것들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러게요. 둘 다인 건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트랜스젠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스젠더들이 안드로진이라는 개념을 뭐 말로 들으면은 설명을 듣고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반대로 트랜스젠더 분들은 시스젠더인 느낌이 어떨 것 같은지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 반대는 사회가 압박을 하죠.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거를 할 수 있어야지 사회적으로 모나지 않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정된 성별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게 그렇네요 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 이제 바이너리 트랜스젠더 분들을 이제 예시로 들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은 이제 MTF를 예시를 들게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성으로 보이려면은 어떻게 해야든지 오히려 여성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여성 패싱에 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저 이거 호칭을 좀 갈라야 될 것 같아요. 여자랑 여성은 사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자의 이미지, 그러니까 여성은 이미지적인 특징인 거고 여자는 그냥 생물학적 특징이에요. 신체적 특징이요. 그러니까 저는 남자는 확실한 거고 안드로진인 거죠. 남자 안드로진. 남성은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MTF 분들을 예를 들면은 그 되게 미묘한 차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엉덩이가 크고 허리가 얇으면은 다 여성스러운가, 그리고 어깨가 좁아야 여성스러운가. 근데 길에 가시는 분들 보면은 어깨가 넓은데도 되게 여성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느낌이 그런 분들이 있고 반대로 어깨가 좁은데도 되게 남성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차이를 되게 잘 알아요. 제가 모르는, 그러니까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그 디테일을 되게 잘 잡더라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요. 그 MTF MTF 분들이 MTF 분들 어떻게 저분은 왜 저래서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는지 혹은 그 반대인지를 되게 잘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게 그런 거구나 할 때가 있어요. 그 바이너리 트랜스젠더 분들은 그걸 되게 저희가 다른 거 보는 것처럼 눈여겨보시니까. 눈여겨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관심사다 보니까. 그렇죠. 사회에서 또 그렇게 보도록 좀 강요 아닌 강요랄까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걸 표현해내지 않으면 패싱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성으로 패싱이 되지 않으니까. 본인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성으로.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또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의 고충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여성성이라는 거에 눈여겨 본다는 거 가지고 또 걸고 넘어지는 거죠. 터프 측에서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서 요즘은 이제 트랜스젠더 분들도 굳이 그 패싱에 목숨을 걸어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FTM이지만 원피스 입을 수 있지. 맞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거나 지난번에 저희가 모셨던 네. FTM 게스트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렇게 복식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굳이 얽매여서 지낼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네. 내가 난데 굳이 나를 외견으로 이렇게 판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나? 그럼요. 네. 네, 그 아까 그 이제 말씀하셨던 커밍아웃 얘기를 조금 돌아가 보면요. 네. 그 별거 아닌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거나 혹은 이제 오해를 하는 모습이 되게 안 좋게, 그러니까 좀 힘들게 느껴지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그렇다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 커밍아웃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조금 편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으신지, 혹은 아니면 이제 그게 편하게 좀 괜찮았던 경험 같은 거 있을까요? 괜찮았던 경험은 제가 커밍아웃을 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직은 모르겠고 네. 이런 걸 생각을 해볼 때 저는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그거를 그러면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물어봐 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거 왜 자꾸 꾸직꾸직 해무냐.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이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흔히들 얘기하는 19금이랑 좀 거리가 있는 쪽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니까 그런 거죠. 이제 게이 분들이나 레즈비언 분들은 섹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제가 여성애자라고 같이 붙인 이상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뭐 그렇게 다르겠냐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게 좋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형이 좋으세요? 누나가 좋으세요? 이런 걸 물어봐줘요. 그러면은 나는 상관없다. 뭐 그런 류의 질문들.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나를 궁금해하는지가 사실 보였으면 오히려 더 좋겠죠. 그냥 그래 하고 그냥 치울 거면, 그러니까 그걸 치울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이게 나는 안드로진이야 하는 얘기가 나는 울릉도에서 왔어 정도의 뉘앙스가 돼야 돼. 그 정도 되지 않을 거면 물어봐야죠. 네. 내가 모르는 세계니까. 진짜 그냥 내 출신이 어디 출신이야라고 그냥 아무렇지 그러니까 않게 어디 출신이야는 사실 어디 출신이면 어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네. 인식이 되면은 그래 물어보는 게 안 물어봐도 그래 그게 너한테는 그냥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혹은 그 중간 어디인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너는 네. 나라는 사람이 중요한 거구나라고 음. 느낌을 받겠지만 사실 지금은 전 되게 생소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모를 텐데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시큰둥하면은 관심이 없다. 그러고 보이니까. 아, 그렇구나. 확실히 저희랑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라고 하면 표현을 보는데 게이들은 그런 경험이 더 많아요. 즉 그냥 커밍아웃 했을 때 그렇구나. 그래. 이렇게 넘어가는 반응들이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울릉도에서 왔다, 뭐 어디 경상도에서 왔다, 뭐 어디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진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시화가 되게 많이 돼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주자라고 하는 또 그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네. 여기서 봤겠죠 어디선가. 이게- 그래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거.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를 좀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퀴어들은 우리를 스스로 정체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썼잖아요. 생각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데 거기서 또 상처 받으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 출연하신 분들 중에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랬죠. 그랬는데 이거는 좀 그동안 말씀하셨던 저희 이제 뭐 레즈나 게이 이런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런 의미는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 잘 안 알려줘서 잘 모를 텐데 그거를 그냥 퉁치고 넘어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돌고 돌아 첫 질문으로 가서 네. 불편할 수 있으니 물어보지 말자가 PC한 건가? 라는 질문 해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사실 물어보기를 바라는 거일 수 있는데 그걸 사실 내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를 그 사람이 내가 물어봐 주길 바라는 건지 네. 그러니까 호의를 가지고 이 네. 질문을 하는 건지를 네. 표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 사람이 불편해하지 할 수 있으니 질문하지 말자. 혹은 그런 거 무시하고 이제 질문을 하자. 이게 PC함과 언PC함을 사실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올레님이 생각하시기에 어쨌든 모르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질문을 하되 그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사실 질문을 해야 된다. 단어를 뭘 쓰는 거랑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느낌을 주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표현이. 그러니까 네네. 그죠. 이게 그렇죠.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이제 올바르다고 해서 과연 그 느낌을 줄 수 있느냐. 저는 그래서 언PC 하면서 PC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 언어에서 의사 전달을 할 때 네. 음성과 혹은 문자 그런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소리로 직접 들을 수 있는 언어의 정말 언어적인 부분 그런 순수하게 언어적인 부분이 의사소통에 기여하는 거는 1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어만 제대로 썼다고 해서 제대로라는 말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어만 조심해서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그 어떤 PC한 뉘앙스까지 네. 전부 다 전달을 했냐 아니냐는 나머지 90%에서 그렇죠. 결정이 되긴 거겠죠. 나머지.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 A엄 때 나오셨던 디자님도 네. 그냥 내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 그래?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나에 대해 물어봐주고 어떻게 이해할지 같이 고민해주는 게 더 고마웠다고 얘기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한월님도 네.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했는데 너는 그걸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 그거는 나 오히려 기분 나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올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가시화가 덜 된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일수록 네. 더 그런 부분에서 예민하신 것 예민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는 내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 나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해주고 그렇죠. 모르면은 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가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돌이켜 보니까 가시화가 약간 양날의 그런 게 있네요. 네, 양날의 검 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좀 있네요. 단순히 자신을 특별하게 인식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정체성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달라. 네. 좀 그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해달라라는 의미인 맞아요. 거잖아요. 노력이 필요하죠. 양날의 검보다는 약간 양가적인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겠네요.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좀 제가 너무 무리인가요? 그러니까 너무 제 입장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요구한다기보다는 네. 내가 이렇게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왔다. 그래서 너는 이제 나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주면 내가 더 고맙겠다.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우리가 깊은 관계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약간 그런 거죠.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안 해줘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러나 해주는 게 조금 어쩔 수 더 없긴 좋다. 하지만. 네.
그렇군요.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더 깊게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래서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만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논바이너리라는 개념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회가 네. 남성성, 여성성 이런 걸 가르잖아요. 이걸 온전하게 사실 남성성 100% 지닌 사람, 여성성 100% 지닌 사람, 나머지 그러니까 반대쪽은 하나도 없고 0대 100인 사람 사실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네. 이제 뭐 9대 1, 8대 2 뭐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스템도 정체화를 하는 거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5대 5니까 네. 안드로진이라고 정체화를 하는 거고, 이제 그것도 이제 신체랑 관련이 있겠죠. 이제 네네. 트랜스냐 시스젠더냐는 이 비율이 내가 타고난 몸이랑 혹은 그 사회가 지정한 내성 그 지정 성별이랑 일치하는가가 이제 좀 더 반영이 되겠죠. 이제 그런 네네. 거고, 그렇다고 이 합이 10이 되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아예 나는 이 개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개념을 이해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인지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성별에 네네네. 관심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성별 자체.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눈에 없다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제 없는 건 아니니까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러니까 이게 100대 0이 될 수 있고 0대 100이 될 수 있으면은 그 사이도 어디 있겠지라고 좀 더 사고의 폭을 열어두시면 어떨까? 그러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네. 세상 사는데 딱딱딱딱 떨어지는 거는 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저희가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모든 게 대부분 다 아날로그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정리맨 이지금입니다. 네. 오늘 트랜스젠더 안드로진 여성애자로 스스로 정체하고 계신 우리 올레님을 게스트로 모셔서 오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스스로 정체한 과정 그리고 커밍아웃한 과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들을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 저의 감상을 잠깐 얘기해드리자면 정말 사회에 적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말씀을 들으면서도 허탈함은 감출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쨌든 나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다수, 물론 전 다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다수들이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그래 나는 이 생각을 당신한테 강요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동시에 혹시 나와 친해지고 싶다면 이렇게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동시에 있는 거잖아요. 결국 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동시에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전히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의 아쉬움이 이게 단순히 동정이나 연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우리 사회가 정말 다양성을 앞으로 포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토론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오늘은 꼭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내용 요약만 했는데요. 오늘은 정말 들으시면서 왜냐면 제가 오늘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꼭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올레님 출연하신 소감을 뭐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되게 저 긴장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안 보인다 그래서 네, 그렇게 안 보입니다. 정말 그렇게. 네. 기분이 참 묘하네요. 저는 다리 동동동동 이러고 있는데 말은 잘한다 그러고 이거 뭐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이 마이크를 통하면 뭔가가 달라지는 건가?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오늘의 소감이라기보다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인데 네. 사람이 그 각자의 세계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 세계관은 사실 다리 사이에 뭐가 있는가? 아이를 품을 수 있는가? 아니면 이제 손잡이가 달렸는가? 혹은 사람이 눈끝이 남자를 향하는가 여자를 향하는가 혹은 뭐 그 어딘가를 향하는가 보다는 그 세계관은 사실 더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걸로 판단하기에는 세계관이 너무 넓어요. 개개인의 세계관은.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특정 범주보다는
그 사람의 고유한 세계관을 더 궁금해 주었으면. 되게 좋은 말씀이네요. 진짜 개인의 서사에 더 집중해주는 그죠?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네요. 사실 살아가면서 성이라는 게 네.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게 네.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소에 살면서 내가 성소수자라는 인식보다 내가 오늘 밥을 뭐 먹을지, 오늘 글을 뭘 써야 될지, 네. 네.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날지가 더 머리에 오래 남아요. 근데 이게 남들한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성소수자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건가 라는 느낌이 들죠. 맞아요. 성소수자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아니요, 똑같아요. 우리도 오늘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오늘 누구 만나지, 오늘 뭐 축구 한다는데 축구 볼까 하는 그 똑같은 생각하고 살아요. 그냥 일부분의 어떤 특정 한 부분에 있어서만 당신들이랑 조금 다른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나 막 한쪽으로 이렇게 부각될 일인가. 네, 약간 그런 거. 우리도 똑같이 산다. 너네랑 똑같이 하루에 아침에 씻고 나가서 이제 살다가 자는 사람이다. 네. 네,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어떻게 보면은 안드로진 젠더 퀴어에 대해서 정말 지식이 없잖아요. 우리 셋이.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셋도 소수자긴 하지만 네. 우리가 또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그런 세계였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친절하게 귀찮으실 텐데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마 또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모실 게스트는 드디어 모십니다. 네, 여러분께서 그렇게 또 불러달라고 앙코르 요청이 쇄도했던 디저또님과 또 다른 한 분을 모시고 네. 네. 저번에 방송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피해 연대기라는 월경 관련 다큐멘터리 리뷰하는 형식으로 네. 네. 월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방송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청취해주세요.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나와주신 게스트분들도 감사하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피해 연대기 리뷰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